보이니 들립니까? 소리가 스피커가 연결이 안 돼 있어. 마이크를 보게 되는. 마이크가 어디에 이것을 하시면 되죠? 여기 마이크 나오는데. 예, 이걸로 해서 지금 보셨지만 혼자서 이 소위 우리로 말하면 굴렁쇠를 돌리면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니 육상 경기에도 원주율이 있어. 그런데 이건 학생들이 평소 많이 봤던 TV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대구 세계 육상대회에서. 그런데 육상 200m 또는 400m 경기에서 출발점이 이렇게 다른 것이 보이지요. 했을 때 왜 다를까요? 저 결승점은 같은데 했을 때 길이가 200이 똑같아야 한다. 그러면은 그 200의 길이를 정확히 뭘로 잴까요? 걸어서 잴까요? 이런 발문. 그러니까 상황을 몇 개를 준 것은요.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 자기 학생들에게 편하게 해서 유사한 발문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 여러분들도 몇 분이 알겠지만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돼요. 이건 매년 뭐 몇 개의 신문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중학교에서 따온 건데 94년에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기준 거리가 42.19 거리가 아니고 뭐 1, 2m가 짧아가지고 한국 신기록이 나왔다. 이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마라톤 코스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면 정확히 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애들이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서 그 속도를 보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선생님들이 발문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마라톤 코스 길이는 존스 카운터라는 계측기가 달린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럼 자전거가 이게 요거 회전한 바퀴웃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이 관련 동영상이 실제 자료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원주율과 전혀 관계없을까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리고차라는 우리 그 실제적인 건데 지금 과천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건 발표이니까 지금 다 잘라버리는데 기리고차는 원형으로 만들어진 바퀴자로 바퀴가 돌아간 수를 계산하여 먼 거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장영실이 세종 23년에 처음 사용됐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가면 북 또는 짐을 쳐서 거리를 알려주는 조선시대의 거리 측정 장치다. 여기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왜 그 조선시대도 이렇게 거리가 필요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마패라는 걸 보면 마패 말이 그려져 있는 것은 긴급한 파발마나 이러한 것을 전하게 하는데 그럼 말이 쉬지 않고 최대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해야 하거든요. 그럼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하는데 아무데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은 내놓고 그 뒤에 사이드 설명에 대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상 질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답변 이런 것을 줘가지고 지금 이 몇 개만 봐도 원우둘레가 이 타야만 할 줄 알았더니 이런 게 있구나. 이래서 원우둘레가 정말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할 때는 이제 그러면은 원우둘레를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원에 아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거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것을 재는데 그 비율이 일정했더라. 그건 실험이 한 건데 여기 차시에서는 뺐습니다. 그 다음 예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학생들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의 넓이 파이알 제곱. 이것도 아까 보셨지만 상당히 공식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원의 넓이를 왜 배워야 할까요? 초등학생 입장에서 파이알 제곱이라는 이 공식, 물론 초등학교는 파이가 아니라 3.14입니다만 그러면 원의 넓이를 어떻게 배워서 어디다 쓰나 같이 연구하는 팀한테 선생님들한테 원의 넓이 이 단원이 나올 때 원의 넓이가 이래서 쓰인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다들 비록 6분밖에 안 되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냥 원의 넓이다. 그리고 이런다. 그래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도 현재 이거 교과서 그대로 냈습니다.
초등학교 77쪽에 나와 있다.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기 선생님들, 여기 교수님들도 요 원을 딱 주고 원을 한없이 잘게 잘라 붙이면 원의 넓이는 어느 도형의 넓이 요거 딱 주시면은 이 그림만 보고 아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 수학 전공하시는 분 아니고 초등학생 이 정도면 거의 걔는 국가인재로 발굴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이 그림 하나만 보고 이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래 결문이 원의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아이디어는 참 괜찮은데 저도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 처음 봤지만 정말 어렵고 애들에게 실제 설문을 줬어요. 아침 2학기라. 1학기 이거 6학년 1학기 책이거든요. 전부 공식으로 했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답니다. 그럼 우리가 반성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이렇게 딱 외우니 학생들이 과연 수학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까 원의 넓이를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찾았다가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런 자료가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요 앞에만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동영상에 들어가면은 하는데 아마 마이크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시설이 여갈 줄 알았으면 마이크를 갖고 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저 장면 하나만 하고 가서 더 잘게 쪼갠다는 장면이 실제 소리에 나옵니다. 저렇게 하면은 아까 그 그림은 결론적인 거였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저런 과정을 나오면 페이지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다 하면은 주어진 그 수업을 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는 교과서를 보완하면서 현장 선생님들에게 알기 쉬운 자료인데 사실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자료가 나올 거였는데 여쭤보니까 너무 바빠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일이 그 자료를 동영상을 따서 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가 나가면은 여기에 있는 자료가 있고 여기에 실제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다라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교과서 외에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워낙 유명한 거라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말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걸 좀 뽑을 줄 알아요. 이야기했으면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알았지 왜 원의 넓이를 배워야 합니까? 라는 것이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교과서를 열심히 봤는데도 익힘책까지 봤는데도 원의 넓이가 왜 필요한지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짜서 만든 게 음료수 자판기나 상당히 많은 우리 캔의 모양을 보면은 원통 모양이 많습니다. 왜 사각이나 삼각기둥 모양의 음료수 캔은 없을까? 예외가 있죠. 여러분들 보는 뭐죠? 우유팩은 사각형 모양입니다. 그건 종이로 만들어서 그럽니다. 종이일 때는 원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죠.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으로 왜 했느냐 하는데 이건 오래전에 이미 아셨을 텐데 그래서 핵심의 질문을 방법을 바꿨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큰 사각형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건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이건 추론적이 되죠. 중학교형은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답을 정확히 구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추론으로 이렇게 해서 쭉 만들면 정사각형이 가장 넓다는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의 면적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똑같은 때 같은 정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아까 이건 구가 나왔는데 이제 그 공식을 알았으니 원의 둘레 2파이r이 10이라고 한다면 딱 하면 파이를 3.1 하면 실질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같다면 원의 면적이 최대 용량을 구할 수 있다. 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같은 길이라면 용량이 최대다. 이걸 한다면 애들이 그래서 원의 면적을 하는구나.
그럼 용량만 최대해서 쓰느냐? 실생활 사례를 못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한 게 피자가 왜 둥그렇게 만들까? 왜 사각 피자는 없을까? 그럼 애들이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음료수가 이렇게 컵이 동그란 것은 여러분들 최대의 면적에도 갖고 다니니까, 즉 우리가 사람이 길게 이용해야지 배달을 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냥 원과 원기둥 관계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각형이 그때는 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의 답변에 따른 다양한 것을 줘야 하니까 아래 약간의 코멘트를 실제 교재에서는 줬습니다. 자, 이겁니다. 1만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관을 매설할 때 하수관의 지름을 얼마로 하면 좋겠습니까? 애들이 다양한 답이 나오면 정답은 두 가지죠. 하수관이 너무 적으면 지난번처럼 물난리가 나지. 하수관이 너무 크면 충분하겠지만 돈의 낭비가 많죠.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하수관이 최대 용량이 얼마일 때 그에 적절한 비율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좁은 데서도 이 집에 쓰는 용량을 할 때 이 꼭지, 수도꼭지 길이가 왜 일정하냐, 용량이 일정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다. 그게 지름이 1cm가 줄거나 1cm가 는다는 게 어떤 영향이냐 해서 학생들에게 물론 수준에 맞춰 설명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초등학교인데 아까 말씀드린 2학기 분야의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래서 원의 넓이와 원줄, 이 세로 길이가 원의 둘레고 여기가 이제 넓이가 부피를 낼 때는 원의 면적이니까. 근데 이것은 여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혹시 필요하면 이게 어떤 동영상이라고 쳐다볼 수 있는 소재를 꾸몄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금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연계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파일을 가지고도 중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연계되냐면 1학년의 기하 영역에서 부채꼴, 원과 직선, 다면체, 회전체, 부피, 입체 도형의 건널비,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도로 길이를 구한다. 길이를 구한다 할 때 현실 생활에서 이건 실제 장면이다.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스키드 마크 길이를 정해서 얘가 과속 정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떤 스키드 마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스키드 마크 할 때 정확한 길을 해야지 적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 아까 요 외박 기자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교과서에서 현재 실리지 않고 또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원주율이 쓰이지. 근데 이제 실제적인 원주율은 행성의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공전을 할 때 원의 둘레 이런 건데, 단순히 공전이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거기에 예를 들어줘야죠. 우리 지구에서 달에다가 또는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쏴가지고 거기 착륙시킬 때 정확도가 그건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지구에 가는 케이프타운에서 화성에 직경 10km 이내에 떨어질 정확도는요, 케이프타운에서 인공 위성에다가 바늘을 하나 달고 여기다 들어갈 때 딱 요 안에 들어와야 한답니다. 그거 제가 어느 인터넷에 봤어요. 이 정도 거리가 돼야 화성에 직경 10km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런 걸 계산할 때 원주율에서 이 소수점 이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은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듯이 불과 1, 2분 사이 학생들의 실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봐라, 이러한 식이 이렇게 쓰인다. 물론 고등학교 배우지만 파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컴퓨터